지금 이 순간 이란 지하 벙커 안에서 5천 명이 산채로 갇혀 있어. 수조 원 들여서 만든 난공불락 요새 안에서 72시간, 딱 사흘이야. 그 사이에 지하 100m 벙커 1,700개가 통째로 날아갔어. 미사일 발사율 92% 감소. 첫날 480발 쏘던 나라가 열흘 만에 40발도 못 쐈어. 숫자로 보면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게 72시간 만에 증발한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 이 요새를 설계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 도대체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 이란은 8년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을 그냥 맞았어. 제공권이 없었거든. 전투기도 부족하고 방공망도 허술하고 도시가 불타고 분기지가 통째로 날아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하늘을 빼앗긴 나라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뼛속까지 경험한 거야. 8년간의 지옥이 끝나고 이란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어. 하늘은 포기하자. 대신 땅속에 숨자. 이게 이란 군사 독트린의 출발점이야. 하늘에서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땅 밑 깊은 곳까지는 절대 못 뚫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에 30년을 걸었어.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미친 집착이었는지 감이 와.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미사일 기지, 군사령부, 핵시설까지 전부 땅속으로 옮겼어. 지상에 남겨둔 건 출입구뿐이야. 핵심 시설은 전부 산 밑에 파묻었어. 전쟁이 나도 지하에서 미사일을 쏘고 지하에서 명령을 내리고 지하에서 핵을 돌리겠다는 구상이었지. 대표적인 게 포르도 핵시설이야. 이란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인데 깊이가 지하 80m에서 90m야. 이게 얼마나 깊으냐면 아파트 30층 높이를 통째로 땅속에 파묻은 수준이야. 그것도 그냥 평지 밑이 아니야. 산 하나를 통째로 방패 삼은 거야.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산이 먼저 다 막아주니까. 이란은 이걸 두고 절대 안 뚫린다고 자랑했어. 전 세계 어떤 폭탄도 이 깊이까지는 못 내려온다고. 미사일 전력도 전부 지하에 숨겨놨어.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만 약 2,500발. 이 미사일들을 산속 동굴에 넣어두고 발사할 때만 밖으로 끌고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란은 하루에 350발 이상을 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 실제로 2026년 2월 전쟁이 터졌을 때 첫날부터 그 주장을 증명해 보였어. 자, 여기서 핵심. 이란이 30년 동안 만든 건 단순한 벙커 몇 개가 아니야. 나라 전체의 군사력을 땅속에 넣어버린 거대한 지하요새 네트워크야. 미사일도 땅속, 핵시설도 땅속, 사령부도 땅속. 어디를 폭격해도 핵심은 살아남는 구조. 지상에 아무리 초토화돼도 땅속만 무사하면 반격할 수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완벽한 보험이었어. 이란은 확신했어. 이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 난공불락 요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거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움직였어. 작전명 에픽 퓨리. 근데 여기서 미군의 전략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거든. 보통 벙커하면 뭐가 떠올라? 위에서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려서 뚫는 거잖아. 지하 100m를 관통해서 내부를 박살내는 거. 근데 미군은 그렇게 안 했어. 부수러 간 게 아니야. 봉쇄하러 간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차고에 스포츠카 10대가 있어도 차고 문이 콘크리트로 막히면 한 대도 못 끌고 나오잖아. 미사일이 아무리 수천 발 있어도 발사대에서 나갈 길이 없으면 그냥 구철덩어리야. 미군이 정확히 그 전략을 쓴 거야. 쥐구멍 앞에 고양이를 앉혀놓는 전략. 1단계, 출입구 봉쇄. 투입된 무기가 GBU-31 제이담이야. 2000파운드짜리 정밀 유도 폭탄. 이걸로 벙커 출입구를 밀리미터 단위로 때렸어. 폭탄이 터지면 출입구 위 콘크리트 구조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입구 자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버려. 안에 뭐가 있든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미군이 출입구를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위성사진과 열감지 센서로 벙커 출입구 좌표를 수년 전부터 확보해놓고 있었어. 출입구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 미군은 그 출입구 수십 개를 동시에 정밀 타격으로 봉쇄한 거야. 이란은 벙커를 깊이 파는 데 집착했지 정작 출입구를 지키는 방법은 준비 못했던 거지. 적한테 안 뚫리려고 쌓은 콘크리트가 안에 갇힌 자기군을 짓누르는 감옥이 됐어. 지키려고 만든 벽이 무덤이 된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2단계. 환기구랑 전력망 차단. 출입구를 막은 다음 미군이 노린 건 숨통이야. 지하 벙커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야 해.
바깥 공기를 빨아들이고 안에 나쁜 공기를 내보내는 순환장치. 미군은 이 환기구를 정밀 타격으로 박살냈어. 동시에 전력망까지 끊어버렸고. 환기가 멈추면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산소가 줄어들어. 장비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계속 쌓여. 사람 수천 명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온도도 치솟기 시작해. 압력밥솥 안에서 폭탄이 터진 셈이야. 지하 수십 미터에 갇힌 병사 수천 명이 숨 쉴 공기도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함정이 완성된 거야. 3단계, 통신망 차단. 출입구 막고 공기 끄는 다음 마지막으로 끄는 게 통신이야. 지휘부와 현장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 위에서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아래에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조직으로 움직이던 군대가 순식간에 개인 상태가 된 거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수천 명이 어둠 속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봉쇄, 질식, 고립. 이 세 단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어. 한마디로 땅 속에 가둬놓고 천천히 조여온 거야. 숫자로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정확하게 먹혔는지 바로 드러나. 미군 중부사령부 발표 기준 24시간 만에 900개 이상 타격, 48시간 만에 1200개, 72시간이 되니까 1700개를 넘겼어. 열하루 만에는 5500개까지 치솟았고, 결과 이란이 첫날 쏜 미사일이 480발이야. 근데 10일 뒤에는 40발, 92%가 줄었어. 미군 사령관도 직접 발표했어. 이란 미사일 발사 능력이 약 90% 감소했다고. 금고는 세계 최고급인데 문을 지킬 생각을 안 한 셈이지. 이란이 자랑하던 하루 350발 발사 능력, 출입구가 막히는 순간 종이 위에 숫자가 돼버린 거야. 출입구 봉쇄, 환기 끊고, 통신 끊고. 근데 아직 손 안 댄 곳이 하나 남아 있었어. 이란이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것, 핵이야. 앞서 얘기한 포르도 핵시설, 지하 80, 90m에 원심 분리기를 돌리던 곳. 이란이 마지막까지 자신했던 보루야. 여긴 절대 못 건드린다고. 근데 미군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준 적이 있어. 2025년 6월,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B2 스피릿 유령 폭격기 7대가 미주리주 화이트먼 기지에서 이란까지 날아가서 GBU-57을 14발 떨어뜨렸어.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GBU-57이 뭐냐면 지부상에서 가장 무거운 관통폭탄이야. 무게만 13.6톤, 중형 버스 3대를 하나로 뭉쳐놓은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 폭탄이 강화 콘크리트 18m를 뚫고 들어가. 그리고 2026년 에픽 퓨리에서는 벙커 봉쇄와 동시에 핵시설을 다시 한번 집중 타격했어. 결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국영TV에 나와서 직접 입을 열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외교관이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실제 피해는 그 말보다 몇 배는 크다는 거야. 위성사진에서는 나탄즈 입구 건물이 아예 날아간 게 확인됐고 농축 우라늄은 폭격된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했어. 꺼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지. 자, 여기서 핵심. 그러면 이란 방공 시스템은 뭐 했냐는 거야? 이란은 중국한테 최신 방공 장비를 사왔어. YLC-8B 데스테스 레이더. 중국 측 주장이 대단했어.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250km 밖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HQ-9B 대공 미사일까지 세트로 깔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급 방탄조끼를 사서 입은 거야. 이거 입으면 뭐가 와도 막는다고 자랑했지. 근데 실전에서 총 맞으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 B2 유령 폭격기 7대가 이란 하늘을 유유히 지나갔는데 단 한 대도 탐지를 못한 거야.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했고 전자전 제밍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 레이더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링크 자체가 작동을 안 했어. 레이더가 눈이라면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못 본 거지. 결국 미 해군 EA-18G 그라울러가 그 레이더를 직접 부숴버렸어.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박살난 거야. 250km 밖에서 잡는다더니 바로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도 못 봤으니까.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야. 중국산 방공 장비를 사간 모든 나라가 등골이 서늘해진 순간이야. 그리고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져. 이란이라는 뿌리가 잘리니까 가지들이 마르기 시작한 거야.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란이 수십 년간 무기 대주고 돈 대주면서 키운 대리인들이지. 근데 미군이 반다르 아바스를 쉬지 않고 때렸어.
이란 해군의 핵심 보급 거점이거든. 3월 23일에는 IRGC 해군 사령관까지 전사했어. 보급로 자체가 끊긴 거야. 숫자로 보면 확실해. 후티는 2025년 10월 이후로 예멘 바깥에서 작전을 단 한 번도 실행 못했어. 완제품 밀수가 막히니까 부품 조립으로 전환했는데 유도장치랑 전자부품이 안 들어와. 미사일을 만들어도 어디로 날릴지 스스로 판단 못하는 깡통이 되는 거지. 뿌리가 말라 죽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정리하면 이래. 핵시설은 뚫렸고 중국산 방패는 종이었고 대리인 네트워크는 보급이 끊기면서 힘을 잃었어. 이란이 30년 동안 세 겹으로 쌓아 올린 방어막이 전부 무너진 거지. 근데 이 요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낯선 이름이 하나 나와. 북한이야. 북한 전문가들이 직접 이란에 건너가서 벙커를 지었어. 포르도 핵시설, 이글 44 공군기지. 평양에서 핵벙커 설계하던 건설팀이 테헤란까지 날아간 거야. 터널 굴착 장비부터 지하 구조물 설계 기술까지 통째로 수출했어. 이란뿐만이 아니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한테도 같은 기술을 팔았어. 근데 그 기술의 성적표가 전 세계 앞에서 공개된 거야. 72시간 만에 무력화. 위성의 출입구가 노출되고 환기 시스템 설계도 허술했던 그 기술이 북한산이었어. 자, 여기서 핵심. 그러면 북한 땅 속에 있는 벙커는 안전할까? 이란에 수출한 기술이랑 자기네 땅에 깔아놓은 기술이랑 뿌리가 같잖아.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한국형 킬체인. 쉽게 말해서 적이 미사일 쏘기 전에 먼저 때리는 시스템이야. 여기에 미사일 방어랑 대량 응징 보복까지 합친 게 삼축 체계야. 2026년 예산이 8조 8,387억 원이야. 전년 대비 21.3%나 늘었어. 이란전에서 실전으로 증명된 정밀 타격 전술, 미성으로 찍고 출입구 봉쇄하고 환기 끊는 그 전략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경제도 직격탄 맞았어. 브렌트유가 55.3% 폭등했어. 배럴당 72달러 하던 게 112달러까지 치솟았거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벙커는 뚫렸지만 비대칭 카드는 남아있어. 아직도 하루에 탄도미사일 15발에서 30발은 쏠 수 있고 자폭 드론도 50대에서 100대는 띄울 수 있거든. 무너지면서 발버둥 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고 기름값은 계속 출렁이고 있어. 이란 전쟁은 남일이 아니야. 기름값은 이미 우리 지갑을 치고 있고 북한 벙커의 성적표는 이미 나왔어. 30년간 쌓아 올린 난공불락 요새가 72시간 만에 무덤이 됐어. 그리고 그 요새를 설계한 건 북한이었어. 땅속에 숨으면 산다는 공식은 끝났어. 다음 차례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숫자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볼게.